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보다는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종목 영상을 찍을 때는 카메라 좀 들이대고 있었는데 좀 저도 뒤로 편하게 좀 기대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뿐만 아니라 시장이 좀 많이 빠지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데 오늘은 1.4% 현재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2.2%, 그리고 4월 28일도 2%. 그래서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27일부터 지금 코스닥이 1030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에 947포인트까지 한 80포인트? 80포인트 맞나요? 8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장의 10% 정도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시장이 빠지니까 어때요? 저랑 이때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시장 얘기 편하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장 빠지니까 겁나죠. 그죠? 뭐 시장 빠지면은 짜증나고 겁나고 뭐 다 그래요. 뭐 주식하는 사람이 시장 빠진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은 이런 것도 견뎌내야 합니다. 뭐 교과서적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상승할 땐 상승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또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바뀌어버린 게, 자,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월 25일 날 코스피 수가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고 난 이후에 종가상 3008포인트를 지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4월 20일까지 322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3월 25일부터 그리고 4월 20일까지 시장이 왜 상승했을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실적 때문에 올랐잖아요. 실적 때문에. 자, 철강, 화학, 건설, 보험, 금융지사, 물론 IT, 삼성, IT 그리고 현대차는 제외할게요. 장천 제외할게요. 이런 섹터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업종들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꾸준히 상승이 나왔고 이제 실적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상승했던 이유는 물론 실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적 기대감이 올라갔다라면은 당연히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빠질 수밖에 없겠.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선반영 때문에 주가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까요? 사람들이 떠나서 외국인들이 살까요? 팔까요? 그러니까 제가 속된 표현을 한번 쓸게요. 그냥 다 뽑아 먹은 거예요, 그냥. 실적이라는 핑계로 다 뽑아 먹은 겁니다. 다 뽑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보다는 매도가 세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고 이 상황 속에서 공매도 한다, 코로나 얘기 나오고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 지표입니다.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오니까 중국 경기 안 좋아진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을 땐 저 뭐지 수급이 어떻고 업종이 어떻고 뭐 거시경제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좋을 땐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고요. 안 좋을 땐 항상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싫은 놈은 뭘 해도 싫고요. 좋은 놈은 뭘 해도 좋아요. 지금 시장이 딱 그렇다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4월 20일까지는 뭘 해도 이뻐. 근데 4월 20일 이후부터는 뭘 해도 미워.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핑계들로 해서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 좀 보세요. 종목별 등락 현황. 요거는 HTS 하단에 어떤 증권사를 쓰더라도 어떤 증권사 MTS를 쓰던 그리고 HTS를 쓰던 종목별 등락 현황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상승 종목수 그리고 하락 종목수 당일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여줘요.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자,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은 상승 종목수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매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뜬금없이 이거를 왜 짚어보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주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더 이상 안 올라가. 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빠집니다. 지수가 빠집니다. 그럼 언제 바닥을 잡을까요? 더 이상 팔 게 없을 때, 더 이상 팔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팔 수가 없을 때. 자,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가 1100 종목이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245 종목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5월 4일 12시 26분입니다. 차라리 오늘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를 하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 그랬고요.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으면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팔 종목도 팔 사람도 없으면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간다라는 건 1200 종목이 넘어간다라는 건 더 이상 팔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 나올까요? 낙폭과대. 그죠? 우리가 기술적 반등 많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낙폭과대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는 알아도 까먹어요. 사람의 기억력이 단순해요. 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섭섭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 기준으로 1030포인트에서 945포인트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뼈 아파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 때 2250포인트에서 144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39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때가 더 아플까요? 지금이 아플까요? 그때가 더 아프죠. 코로나 때가 더 많이 아프지.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물론 시장 하락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언제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언제든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빠지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될까요?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다 빠질 때까지. 뭘 보면서? 제가 좀 전에 뭘 본다 그랬죠? 종목별 등락 현황. 개인적으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1200 종목,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바닥 잡을 겁니다. 왜?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어요. 당일날 하락 종목사 1200 종목이 넘어간다라는 건 이제 다 판다라는 겁니다. 다 팔아요. 그럼 과매도 얘기 들어보셨죠? 과매도 얘기. 어차피 시장은 더 살 사람이 있으면은 더 가는 거고요. 하락할 때도 더 팔 사람이 있으면은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간다라는 건 더 이상 팔 구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추가 하락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보는 지표가 있어요. 거시경제 지표, 누구랑 얘기해도 자신 있습니다. 누구랑 얘기해도. 자, 거시경제,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거시경제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것도 악재예요.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화폐 가치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답니다. 왜 안 할까요? 이것도 악재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 동향, 저는 어려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냥 쉽게 있잖아요. 어쩔 때는 전문가들이 어찌 보면은 더 수익을 못 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전혀 안 하죠. 어려운 얘기 전혀 안 하죠.
단순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빠질 이유가 없으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 글쎄요, 대세 하락장은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라면 요거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오늘 정리를 좀 할게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좀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뭐 예금 적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금 보장형 예금 적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날 때도 있는 거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수익이 나고 언제 손실이 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몰라요. 자,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팁 하나 알려드렸어요.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 종목수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극단적으로 많은 상황, 하락 종목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상황, 소위 말하는 과매도 상향, 상향이 아니라 과매도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다 안 빠집니다. 다 안 빠져요. 공매도 하락비가 와도 안 빠져요. 그래서 오늘 한 1100 종목 정도 빠지는 거, 하락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조만간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본 이유가 뭐냐면은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건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상승 종목수가 우위를 보인다는 것은 매수 심리,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매수 심리가 좋다는 얘기고, 매수 심리가 좋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좋다는 얘기죠. 지금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소나기 오는구나 생각하시고, 어쨌든 시장이 극단적으로 하락할 때까지만 기다리자. 물론 그 극단적 하락이 뼈가 아프겠지만은 그거 잘 견디시면은 그거 복구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모르기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나니까 짜증나는 거고. 저도 주식 투자 한 15년 했어요. 뭐 물론 저라고 뭐 손실나는 거 기분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계좌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돌아서면 언제든 회복이 될 종목들만 담아놨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은요,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번 달 수익 나고 다음 달 손실 나고 그 다음 달 마이너스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3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3개월 뒤에 어쨌든 수익 나면 되는 거잖아요. 1년 뒤에 어쨌든 수익 나면 되는 거잖아요. 10년 뒤에 어쨌든 내 계좌가 늘어나고 그때 가서 강남 아파트 한 채 사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주식 못해요. 그죠? 바람이 불 때 가지는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무는 물론 요새는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와서 부러지긴 하지만 나무는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주식 하실 때 뭐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심리학에 관한 책 있잖아요. 심리학에 관한 책. 어차피 이 하락장에서 흔들리는 것도 심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 관련된 책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거니까, 시장은 앞으로도 상승할 거고요. 또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수익이 나면 된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요. 언제든 이런 상황은 온다 생각을 하시고 버티세요. 잘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겁이 나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고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 진행자 이런 얘기를 하죠. 쫄지 마세요. 시장은 돌아설 겁니다. 돌아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하락 종목수가 1096 종목인데, 어쨌든 여기서 1200 종목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0 종목까지 하락 종목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바닥이 다 왔구나. 남들 언제까지지 불안해 할 때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하락이 다 왔네?
조만간 돌아서겠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수익 낼까를 고민하십시오. 어떤 종목 사서 수익 낼까를 고민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시황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려운 얘기 전혀 안 했죠? 전혀 아니었죠? 이게 다 시장의 경험입니다. 군대에서 짬밥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군대에서 짬밥 얘기 하죠? 그것처럼 이건 경험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이겨내시면은 시장 돌아설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 길어지면 또 안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